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멕시칸. 헤이. 산초. 네, 안녕하십니까. CO2 60일에 대한민국 1위 주차장 공유 플랫폼인 모두의 주차장 모두 컴퍼니 강수남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 스페셜리스트이자 티담소 대표 장재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긴장을 풀 겸 가져온 장미차인데 곧 티담소 쇼핑몰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따가 우리 스탠드 파티 하듯이 장미차 좀 먹어보죠. 이따가. 네네. 네네. 네, 열정을 디자인하는 MC 권정현입니다. 네. 돈 안 쓰는 마케팅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마케터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모두 컴퍼니의 강수남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모두 컴퍼니 공동대표 맡고 있는 강수양입니다. 네. 자, 저희 일단 오늘 그 모두의 주차장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잠깐 저희 동영상 준비했거든요. 동영상 4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아직 한번 이거 써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관객 중에서 관심이 없군요, 별로.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앱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 좀. 유용한 앱.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앱은 바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의 주차장 앱은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회자가 로봇처럼 말하는 것 같아. 사회자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몰라요? 이 주변에 도대체 주차장은 어디 있지? 이래서 그 주변을 빙빙 돌아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빙빙 돌았던 경험 한 번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이 모두의 주차장이란 앱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그 입력한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의 그 범위 내에 있는 주차장들을 옛날에 한번 쭉 얘가 서치해줘요. 검색하다 그리고 주차 요금은 얼마고, 그 다음에 해당 주차장의 상호명은 뭐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곧바로, 그리고 김기사라는 그 내비게이션 앱이 있습니다. 티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걔하고 연동해서 곧바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해당 주차장까지 길 안내까지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실질적인 모두의 주차장의 주된 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앞으로는 또 그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어떤 미학까지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앱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얘의 업데이트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우선 요 두 가지 해당 기능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여러분 검색 단추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터치 뭐라고요? 이름이 모두의 주차장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매력 있네요. 모두의 주차장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터치 모두의 주차장을 눌러주시면은 모두의 주차장, 주차장 검색 및 이런 것도 강의하나 보죠? 이런 것도 강의하나 보죠? 나오죠, 여러분. 이런 저기 바로 이것입니다. 노인분들한테 좀 들었어요. 어쩐지 약간 좀 말하는 게 그죠? 나와 있습니다. 되게 초보자 그죠, 같아서. 여러분? 그리고 리뷰 80분의 리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설치부터 해줘야 되겠죠? 설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앱 가져갔는데 잘못 설치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절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이거 너무 긴 거 같아. 아까 1분 30초짜리 바꿀 수 있어요? 주변에 얘가 서치를 해서 어떻게 돼요? 네, 다시 합시다. 내가 잘못 골랐어요. 이거 저희 스태프가 아까 고른 게 더 좋았는데 잘못했어요.
어떤 거? 미안합니다. 아, 이것이 이건 누구? 찾아다니다가 약속 시간에 좀 늦으신 심하다. 적이 있으신가요? 틀리는 것 같아요. 부탁 빼고 찾아간 주차장의 비싼 요금에 놀라신 적도 있으시죠? 내 주변이나 약속 장소 주변의 주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야, 있다면 영상의 차이가 이렇게 얼마나 크구나. 좋을까요? 아, 진짜. 모두의 주차장이 이런 주차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참 우리 고피디님 터치 한 번이면 아, 시원하다. 해당 주차장의 이용요금, 주차 가능 시간,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등의 주차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용요금도 터치 한 번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다, 목소리가. 또 여자 필터 목소리 기능을 이렇게 이용하여 너무 이게 원하는 소리가 유형의 주차장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걸 제출 아까 그걸 고르신 거예요? 아, 네, 참. 좋은 주차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다른 운전자와 공유해주세요. 모두의 주차장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네. 손안에서 해결되는 주차 문제. 모두의 주차장. 네. 아, 네. 아,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홍보 영상 만들 때 정말 그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구성이 중요하다. 네. 우리가 많은 걸 느끼게 해준 두 가지 샘플이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네. 마케팅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수환 대표님. 강 대표님은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고 같은 반 1년 동안 같이 그죠? 네. 같은 반. 그때 우리가 서클을 만들었어요. 동아리 만들었는데 동아리 뭐냐? 미팅 브라더스. 그래서 뭐냐? 그게 무조건 7명이었는데 7명 중에서 1명이라도 미팅 꽃을 잡아오면 할머니 제사라도 다 나가야 돼요. 7명이. 그래서 미팅을 참 그때 내가 1학년 때 제가 미팅을 40번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미팅 그때? 그때 저는 별로 제가 회장이어가지고 많이 했어요. 제가. 주전 멤버셨나봐요. 네, 제가 이렇게 네네네. 만들었어요. 제가. 주전 멤버하고 자기만 혼자 하고. 자,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잘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과도 다르고 길이 달라서 잘 못 봤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보통 이제 서울대 전자과 나오면 보통 이제 뭐 반도체나 이렇게 이런 공장 가는데 뭐 미국에 가서 거기 타임지 그죠? 그렇죠. 네. 타임지에서 일했잖아요. 그렇죠. 타임지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엔지니어였어요. 뭐 타임지라도 네. 뭐 물론 이렇게 잡지사 뭐 어떻게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잡지사긴 네. 한데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IT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지금? 긴장 풀고 네. 그래서 그 IT 엔지니어로 일단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뭐 예. 근데 특이한 게 보통 일반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이제 그런 이제 공부하고 나서는 보통 이제 제조회사 이런 데 가잖아요. 대기업이나. 근데 어떻게 미디어잖아 타임즈는요. 그쵸. 어떻게 그쪽을 선택하게 됐어요? 뉴욕에서 근무했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예, 맨하탄에서 공부했고요. 그러면 뭐 뉴요커? 뭐 뉴요커였죠. 그거 뭐지? 그거 뭐야? 그러면 뭐 섹스앤더 시티즈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깜깜해지면 돌아오는 그런 오케이. 거죠. 똑같아요, 여기하고. 네네. 근데 왜 그런 데를 선택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미디어 쪽은 잘 안 선택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인터넷 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98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 붐으로 해서 뉴욕 쪽도 굉장히 지금 인터넷 닷컴 붐이 불 때였었고. 그렇다고 제가 들어간 게 고맘때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타임지 옛날 과거 얘기를 하면은 패스파인더라고 아주 초창기에 포탈 형태를 만들었던 시작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컨텐츠가 굉장히 큰 파워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타임즈에서 공부를 계속 일했던 거 아니에요? 네, 10년 동안 일했죠. 근데 그럼 계속 있지. 왜 왔어요? 계기가 잘린 거예요? 왜 온 거예요, 한국에? 계속 뉴욕에서 잘 살지. 왜 온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물어봐요. 그때만 해도 다들 뭐 기러기 아빠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애들 많이들 바깥으로 나가고 막 심지어는 이제 원정 뭐 출산까지 하고 막 그럴 때였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집안 문제가 좀 있었고요. 집안에 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10년 동안 거기 미국에 있으면서 뭐 항상 양쪽이 불안했죠. 한국도 들어와야 하나 언젠가는 들어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마침
기회가 됐고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접고 들어왔죠. 네. 그 생활은 되게 즐기셨는데 타임즈에서의 생활. 네, 뭐 타임즈에서 생활은 굉장히 재밌었죠. 이제 뭐 싱글 때부터 시작했었는데,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거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그냥 살면은 거기서 계속 그냥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생활에. 네. 근데 꼭 거기에 딱 마음이 딱 정착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번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한국 귀국한 게 몇 년도에 귀국한 겁니까? 2007년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 98년도니까 근데 정확히. 한국에 들어오실 때 네. 다른 생활을 꿈꾸고 오신 거잖아요. 다른 생활을 꿈꿨다. 기대하는 어떤 생활? 그거보다는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가족들하고도 어울리고, 역시 한국이 굉장히 뭐 뉴욕도 보면은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도시예요. 굉장히 뭐 바뀌는 것도 많고, 근데 한국도 그만큼 굉장히 다이나믹했었고,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실 그거를 저는 다 못 보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뭐 대통령 선거도 최근에 들어서야 처음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지 못했던 거, 그리고 뭐 민주화가 되는 뭐 이런 것도 바뀌고 그런 것도 못 봤던 것도 아쉬움이 있었고, 2002년 월드컵 미국에서 봐야 했던 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 물론 미국에서도 굉장히 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커다란 비디오 있는 데 가서 뭐 구경도 뭐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거 못 본 게 되게 아쉽기도 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나오신 걸 지금 만족해하세요? 혹시 후회하진 않으셨어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예, 만족하고, 어차피 거기서 뭐 생활을 뭐 즐길 만큼 즐겼다? 하여튼 어디 가서 뭐 생활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경우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고, 단지 아이들 교육 문제 뭐 그런 문제인데, 요즘 뭐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주차장 사업이랑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경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차장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와서 이제 여기서 네네.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겪기는 미국에 해요. 계셔보셨으니까. 그게 서울에서. 아니 나는 뭐 특히 이제 뉴욕 같은 나는 경우는 막 불법 주차 많이 하거든요. 별로. 근데 불법 주차도, 이게 불법 주차를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주차 단속을 그렇게 안 하는 줄 몰랐었고요. 우리나라 정말 주차 단속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뉴욕에 보면은 굉장히 주차 규칙이 굉장히 엄하게 돼 있고, 단속 그것도 굉장히 심하고, 주차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데가 뉴욕일 거예요.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충격이라기보다 했던 게 그 보도 위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 뭐 저도 요즘 하지만 내가 그랬어요. 옛날부터. 저도. 난 아무 때나 막 해요. 예, 근데 아무데나 하고 싶어도 아주 주차해도 되는가 하는 첫 의구심이 들었고, 저게 어떻게 올라갔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 예. 일단 주차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 그리고 길거리에 주차해놓고도 여기에 주차해도 되는가, 안 된다는 표시도 없고 된다는 표시도 없고, 그런 것을 잘 몰라.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차 규칙이나 표시판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많은 분 주차 표시에 뭐 그것에 신경 써보시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기도 했었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걸 또 처음 알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주차했다가 견인당해 본 적도 있고, 딱지 본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저도 이제 엔지니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 관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의 주차 이게 되게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짓는 것에만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뭐 주차 불편하다 그러면 지어서 돈 해서 짓자 하는 얘기만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공서 가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하다가 보니까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시작하셨을 때 얼마의 자본금을 갖고 언제 시작한 건가요?
자본금요. 실제로 법인 설립한 건 2013년 2월이고요. 네. 얼마 안 작년 되셨네요. 2월 달이네요. 네, 작년 2월 달이죠. 실제 처음 시작하신 거냐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뭔가를 아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자까지 했던 거는 2012년 9월에 제가 스타러 위켄드라는 뭐 요즘은 굉장히 많이 파퓰러해졌는데 해커톤 비슷한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은 같이 이제 이틀 56시간에 걸쳐서 그 주말 금토일에 걸쳐서 어떤 앱을 만들어 보는 그런 해커톤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디어는 내야겠고 뭘 해야겠고 그래야지 뭐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 하다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걸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때 같이 뭐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해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때 또 운 좋게 상도 타고 그랬어요. 네, 상금이 얼마였는데요? 그때 100만 원씩 오케이. 상을 갖다가 2개 부분을 탔어요.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었어요. 10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하여튼 그 정도 그거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아이디어가 되는 걸 보고 같이 한번 해볼래 했어. 그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랑? 네,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할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처음 만나서.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해보자 하고 해서 했는데 다들 이제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모여서 이제 프로토타입 정도만 만들고 주말마다? 했죠. 주말마다. 그래서 그냥 사이드처럼.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또 마침 그때 공유도시 서울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아이디어 냈던 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공유를 하자는 거였었는데 마침 그 공유도시 선언을 그 바로 몇 주 있다가 또 이제 박 시장님이 하셔서 그러니까 박 시장님이 시장에 당선 안 됐으면 네. 이건 안 나왔네. 모두 시장은 박 시장이 시장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럴 수 그때 있죠. 박 시장은 누가 경쟁했죠? 박 시장하고 정몽준 씨였나요? 나경원. 나경원 씨였나? 예. 나경원 진짜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저걸 관심을 갖네? 그러면서 뭐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좀 더 진행해 보자. 어떻게 자본금 얼마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모아서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그 멤버들끼리 각출을 한 건가요? 그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또 중간에 멤버들이 바뀌고 새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한 거는 3명이서 예, 처음에 시작. 근데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12년 네. 9월달에 어떤 이런 게 뭐 스타트업 이게 아이디어 모임에서 네네. 그쵸. 그때 그냥 내 가지고 그때 처음 만난 사람들과 거기서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다 직장이 있었지만 주말마다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한 거잖아요. 그게 다 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대표님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는 어떤 아이디어를 맞는 사람과 이렇게 다들 바쁘니까 주말마다 뭔가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그 준비를 가지면서 사업체를 나중에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일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고 어떤 시장을 갖다가 테스트해보는 그런 상황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상황이 달랐는데 좀 급하게 땡겼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나쁘지 않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들이 좀 느슨해져서 빠르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느슨한 어떤 관계로 시작을 하다 보면 그 같은 어떤 동료들이잖아요. 나중에 동료들의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지 않습니까?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월급 줄 때하고 달리 더 적나라하게 볼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사업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확실한 내 동지들을 찾기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적나라한 모습을 다 봐요. 끝에 특히 이제 구체화 돼갈 때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사정들도 서로 생겨서 이제 뭐 나오지 못하는 뭐 사람들도 생기고 또 본인이 갈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조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팀은 거의 다 바뀌었어요. 사실 그때 멤버는 1명 남아 있나? 그리고 좀 바뀌었고 시작할 때도 좀 약간 변동을 하면서 근데 역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뭐
재밌게 하는 그 과정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하려고 확실하게 했으면 좀 속도를 내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요즘은 좀 들긴 해요. 근데 너무 좀 느슨하게 했었던 것 같은 건데 뭐 그건 뭐 과거고 뭐 그거는 그거죠. 아까 그 프로그램 명칭이 뭐라고 하셨죠? 네, 스타트업 위켄드라고요. 스타트업 예, 위켄드. 앱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회까지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때 이제 상 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회로 제가 요즘은 작년 이번 올해는 제가 심사위원. 뭐 이런 PM 역할, 아, 그러니까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이제 볼런티어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 당시에 그러면 NHN을 다니셨던 건가요? 아, 그때는 NHN을 다니고 있다가 2010년에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 한국 뉴욕 주립대가 들어오면서 그때 연구소에서 잠깐 일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네이버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네이버에서는 그 처음에는 저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 운영 관리를 하고 디자인, 그 아키텍처 디자인하는 IT 인프라 팀에 있었고요. 근데 IT 인프라처하고 실제 그 개발자들 그리고 기획자들하고 사이에 소통이 힘들었어요. 좀 갭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소통을 하는 역할. 그래서 포털 서비스 쪽에 어떤 IT 인프라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쪽에서 서로를 이해해가지고 그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블로그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장비 저쪽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 갖고 하려고 그러지만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면은 계속 6개월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드웨어가 서로 이제 표준 장비를 안 쓰게 될 경우에는 돌려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적 측면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반영시키는. 아니 네이버 좋은 직장이잖아요. 요새 그렇죠. 다들 뭐 들어가고 싶은 꿈의 직장인데 네. 거기서 뭐 잘 지내지 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바로 사업도 아니었고 뉴욕 주립도 뭐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네이버가. 그거는 근데 네이버가 뭐 지금도 역시 빡빡해요. 뭐 타임즈도 좋았고 그 네이버도 좋았고 다 좋지만 빡빡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이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일에만 몰두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만 계속 맴돌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특히 이제 정대동에서 네이버가 원래 출근이 10시고 퇴근이 7시예요. 7시 끝나서 강남 나오면은 아무도 못 만나. 네. 하여튼 왜 나와 강남을 놀지 그냥 분당에서 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모임들이 분당 판교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다 모임은 강남에서 있었고 뭘 하려고 그래도 어디 가서 들으려고 그래도 그렇고 어디 가서 좀 그래서 굉장히 그 시야가 좁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좀 그리고 너무 루틴화된 거를 계속 이렇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둔 것이 잘했을까 물어봤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그랬어요. 하여튼. 직원들 이렇게 스탁옵션 같은 것도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곳에 해당하지는 않았어요. 스탁옵션 비슷하게 스탁은 아니었고 다른 옵션을 받긴 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옵션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모두의 주차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지금 어쨌건 출시하신 지 사실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닌데 12만 정도를 좀 돌파한 거잖아요. 다운로드가. 뭐 요새 앱 다운로드밖에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하신 건가요? 다운로드를 늘리기 위해서? 처음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죠. 저 뭐 일단 뭐 쉽게는 뭐 페이스북 광고도 하루에 5,000원씩 써보기도 했고. 페이스북 광고가 어떻게 효과적입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야. 이렇게 라이크도 늘어나고 좀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광고를 딱 끊으면 또 그 반응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북 자체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큰 범위도 아닌 것 같고 제한적이죠. 네, 제한적인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반응이 오니까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기는 좋은데 아직은 저희들이 꾸준히 거기다가 돈을 계속 쓰고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서울시의 그 공유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손잡고 프로모션도 했었고 서울시를 통해서 어떤 홍보 채널도 확보를 했었고 또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송파구를 대상으로 이제 할 때 이런 홍보 진짜 그 전통적인 방법 찌라시 돌리는 거라든지 방문하는 거 그런 걸로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다양한 통했죠. 방법으로 광고를 예. 하셨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운 좋게 그 구글 플레이의 금주의 추천 앱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몇 번 뉴스도 타고 그러고 나서 또 신문 온라인 신문 같은데 미디어에서도 노출되고 그래서 보면은 뉴스 같은데 노출될 때마다 예, 다운로드가 늘어나고 그러긴 네. 합니다. 예. 제가 9월달에 저기 신라 호텔에서 그때 우리 클라우드 조선일보 클라우드 쇼 국제 행사인데 거기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축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하면서 공유경제를 얘기하시면서 사례로 이 모두의 주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불러야겠다 CEO. 그 전까지는 내 친구에서 안 불러요. 그 전까지 무시하셨던 건데.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에이 힘들게 살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와서 얘기하면서 야 이거 뭐 대표적 사례가 되셨으니까.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도움이 되죠. 힘 받고요. 역시 또 많이 알려주시는 것도 좋죠. 예. 그 서울시에서 그럼 뭐 자금 같은 것도 지원이 있었나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첫째 공유 기업으로 인증인가? 예. 인증을 받는 데서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인증한 공유 기업이 됐었고 그때 서울시에서 주차장 공유 사업을 공모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금 좀 받았죠. 네. 좀이란 게 얼마 받은 지원금 겁니까?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고. 예. 서울시하고 우리 해보면서 뭐 서울시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3천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3천만 원 받는데 서울시가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쓰고 인건비니 그런 건 못 쓰고 마케팅 비용으로만 3천만 원. 그 사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어떤 하는 대로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고 홍보하고 그런 데 다 썼죠. 그 지금요 대표님처럼 이렇게 B2C로 여기 있는 분들이 뭔가 앱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뭐 다들 벤처란 게 돈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어떤 식의 그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좀 추천해 주겠습니까? 본인이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많이 해봤을 거고. 일단 뻔뻔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뻔뻔해야 된다? 뻔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데 CEO 톡 기회가 있다 나와라 그러면 얼른 나와요. 네, 진짜 무조건 나와요. 고생을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앱이 성공해야지 어디 미디어에 가서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는 진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성공이 했다 그러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가 불러서 이 앱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달라 그러면은 무조건 해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바탕이 됐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디어에 그 취재하시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 방법을 좀 관점을 해서 중요한 얘기다. 그 미디어 분들도 뭐 기자분들 있잖아요. 그죠? 기자분들도 그 소스가 그 소스예요, 사실. 기자들과 친해져라. 아니. 검색을 하세요, 먼저. 네네. 검색을 해서 반응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검색을 해서 노출 기준에 다 돼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안전도가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선호하세요. 이게 좀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뭐 많은 분들 그래서 뭐 온라인 미디어도 뭐든지 기사 내용이 많아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 앱에 대한 기사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가 기자분들이 스스로 찾으실 수 있게 쫙. 그러니까 기자가 뭔가 이렇게 모델 취향 치면
공유하면 이게 자꾸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와야 하고 블로그 뭔가에 네. 영상이가 뭐 자꾸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한테 안 물어보고 이 사람은 이런 거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은 그쪽 분도 취재하시기가 더 편하시고 네. 그쪽 분이 취재하시려는 주제 미리 맞는가 안 맞는가 선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노출의 기회를 자꾸 만드셔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면은 네. 그게 자꾸 이제 기회로 이제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노출이 되는데 뭐 어떤 경우는 저희 그 로고가 이렇게 뿌옇게 처리되고 저희 회사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 그래도 역시 나가면은 역시 반응이 있어요. 근데 뉴스에 나가는 거는 특별히 뭐 손을 쓴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온 겁니까? 뉴스.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이제 미디어인 경우는 뭐 후원금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데는 저희는 뭐 거절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런 데서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네. 여기도 후원해달라고 전화 와요. 네,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안 나가고 그렇게. 네네네. 그럼 다양한 방식의 광고를 해보셨잖아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뭐 전단지도 또 배포해보시고 근데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있었다면 그 직접 하신 광고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셨을 때 이 어플을 사용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광고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이제 구글의 추천 앱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제일 효과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노출도 확실하고 앞으로 노출되고 근데 구글 추천 앱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요령이 있어야지 또 들어가요. 어떤 요령입니까? 구글이 좋아하게 만들어놔요. 구글이 좋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거 할 때는 아이폰처럼 느껴지는 걸 쓰면 안 돼요. 동영상 같은 데는 반드시 안드로이드 갖고 동영상 제작을 해야 하고. 구글이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쪽이니까. 근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도 왜 사람들 마음에 금방 다운로드 받았다가도 금방 뭔가 보고 또 지워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을 때 실제 사용자로 전환되는 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앱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앱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앱이다 보니까 다운로드 받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또 뭐지 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저도 이제 최근에 안 갔는데 모두의 주차장 그러니까 게임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게임. 주차장 게임. 뭐 주차장 게임? 게임인 줄 알고 다운받았다가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근데 어때요? 그 사실 그 몇 년 전만 해도 앱이 되게 막 모두도 앱 개발한다, 뭐 앱 서비스부터 난리였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앱을 별로 이제 뭐 다운도 안 받는다, 뭐 막 그런 데서 앱 만들어도 장사 안 된다, 뭐 힘들다 막 그러는데 실제 이렇게 이걸 실제 하시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앱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그건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우니까 질문하죠. 쉬운 걸 왜 물어봐요? 제가 뭐 이걸 모르니까 물어보지. 모르니까 물어보지. 아는 거 왜 물어봐? 아니 좀 예전 학창 시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앱이라는 이제 컨텐츠인데 컨텐츠가 얼만큼 이용자들한테 어필을 하게 되느냐인 것 같아요. 컨텐츠가 작더라도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면은 그 앱에 대해서 못 되는 거고 또는 뭐 유용성이라든지 그래서 유용성이 있는 앱들은 꽤 많이 그래도 다운로드라든지 서로 이제 좋다고 바이럴도 이제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 소스 만들어 놨는데 컨텐츠가 계속 업데이트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 마켓에 굉장히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앱들이 이미 벌써 선호하는 앱들이 다 정착이 돼 있어서 기능 하나가 추가가 더 좋다. 이거보다 더 좋다. 그런 걸로는 별로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요. 획기적으로? 예. 진짜로 편하다든지, 이건 정말 내가 아쉬웠던 점을 이제 긁어준다든지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또 할 때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계층 확실하게 잡는 것도 괜찮고. 네, 그렇게 잡는 것도 좋죠. 이제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뭐 넓게 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좁게 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앱도 보면은 매니아들이 생기는 것 같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플이라는 게 수익 모델 내기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두의 주차장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나요? 저희도 아직 수익이 없죠. 아니 그러면 뭐 그래도 사업할 때는 선배님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수익 모델을 갖고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이제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아까 말한 대로 주차장 공유를 할 때 거기서 주차비로 하는 것에 일부 수수료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몇 프로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계세요?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이요? 뭐 좀 많은 걸 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뭐 한 그러니까 거래 금액의 뭐 10% 내지는 약간 영업 비밀. 아니 그러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렇게 표시되는 모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표시되는 그 주차장들은 다 이렇게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이 돼 있는 주차장들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 주차장만 저희가 받으시는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제보해 주는 거라든지 그 공공 데이터 해서 주차장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것들 또는 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찾아서 갖다 넣는 것 또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주차장 확인해서 넣는 것. 아니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어떤 그 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수익 분배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송파구하고 강동구, 용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구청에 가시면 그쪽 구에 가시면은 그 별도의 그 보라색 그 핀이 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핀이에요. 네네. 그거는 저희들을 통해서 모바일 결제로 해서 결제하신 다음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모바일 결제 안 하면 주차 못 합니까? 그거는? 그 단속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결제된 그 주차하는 차량의 정보가 단속 시스템에 미리 등록이 되고 그래서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차를 하시게 되면은 단속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3만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뭐 언제? 예, 그 그러니까 3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건 3만 원으로는 얼마나 포인트가 될까요? 거의 3만 원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공유하는 것을 아직도 계속 시범으로 돌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시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포인트를 갖고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포인트들. 그럼 현재 이런 서비스가 어느 지역들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송파, 강동, 용산. 그럼 이 정도까지 개발하시는데 들어간 어떤 시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거 글쎄요. 엄청나게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일단은 서울에 일단 쫓아가서 정보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6대 광역시를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공유는 일단 서울 쪽에 서울하고 아마 하게 된다면 나중에 뭐 부산 정도 지금 일단 서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주자 우선 공간에 공유를 이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취지에 공감하신 그 AJ 렌트카에서 주차면 100면을 갖다가 무료로 지금 공유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는 어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같은 거를 저희를 통해서 공유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공유를 갖다가 핸들링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제 손익분기 그 BEP라는 게 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주차장이 뭔가 이렇게 BEP가 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수익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하는 건 지금. 수익원은 일단 저희들은 이용자가 많아졌을 경우에 이제 이용자들의 지금 뭐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이용자들한테도 좋고 뭐 주차장 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좋고 이렇게 양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뭔가 좀 얼핏 저는 이거 안 써봤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의 민족인 게 배달 음식을 주문한 사람과 배달한 사람 그 중간에 이제 그걸 잘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차할 때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 비교도 잘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런 걸 할 때 그걸 잘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피를 받는 것도 그게 이제 보통들 쉽게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저희들은 뭐 그것도 솔직히 생각은 하는데요. 과연 그게 답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요. 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일단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거는 좀 그건 너무 직접적으로 돈을 걷는 것 같잖아요. 중간에서 뭐 양쪽에서 받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이제 약간 공유경제의 그런 거하고 약간 차이가 어긋나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뭐 물론 뭐 배달의 민족은 잘 해결을 하고 왔지만 그 뭐 요즘 배달 앱들의 그 수수료 문제라는 것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그게 쉽게 스무스하게 돌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과연 그것이 더 좋은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뭐 이익을 낼 수 있으면 뭐 다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식으로 중개 수수료만이 답일까? 지금 물론 저희들이 이제 공유 경제라는 모델을 갖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개 수수료, 에어비앤비가 하고 있는 그 수수료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넣어볼 생각. 그게 뭐예요? 비밀이겠지만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뭔지. 나왔는데 뭐예요? 그게? 뭐 일단은 그런 것이 일단 뭐 이용자가 많아지면은 저희들 뭐 광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사용자가 되고 싶은 입장에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 또 빈 주차장이 이렇게 빈 공간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서 또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선결제를 하면은 그 공간을 비워두는 건가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부정 주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갔는데 거기 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전화를 해서 뭐 그 차 주차하신 분한테 비켜달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시면은 저희들이 그 결제를 하고 10분 이내 취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10분 이내는 취소가 10분 이내에 취소가 되면은 카운팅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환불해드리고 그 인근의 다른 주차장을 찾아가시는 방법이 그러지 말고 전화해주세요. 10분 이내 견인해주세요. 저희 10분 이내 견인해가면 되잖아 그 차를. 또 거기에 보면은 취소를 하실 때 왜 취소를 하는가를 견인 사업하면 여쭤볼 견인 있을 사업. 때 다른 차가 좋은데 견인 사업 견차. 근데 저는 이게 주차장 사업이 정말 그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너무 흔하거나 아니면 좀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알 황금 시장?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인 한 명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망하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세차를 한다고 들어가서 어떻게 서울시 창업지원 대출 1,500만 원 받아서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600에서 1,000만 원씩을 꼬박꼬박 순수익을 세차하면서 주차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큰 건물도 아니야. 4, 5층짜리 딸려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를 인수해서 500에서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순수익을 그걸로 지금 그래서 아예 서울시에서 그 인터뷰하자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경제 있잖아요. 그 돈 대주는데 창조 경제? 아니 그 뭐 옛날에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무슨 자금 풀뿌리 자금 뭐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한 건데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런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들을 하나로만 묶을 수 있어도 잘하면 큰 돈 되겠구나. 뭐 저도 뭐
요즘 주차장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네.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진짜 많은 수익. 세차 사업하고요. 발생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세차 사업하고 견인 사업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견인 사업에서 불법 주차한 것들 다 견인해가고 여기서 신고받은 대로 견인해가는 거지 바로 10분 안에. 그 다음에 세차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세요. 네. 저는 차라리 주차장에서 그 서비스하면 왜 간단한 그 자동차 정비 있잖아요. 기름 엔진 오일 갈아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우리 오늘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주차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애돈 시키는 서비스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차량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그 분야별로 쭉 맡아서 하고 있어요. 뭐 정비도 있고요, 사실. 정비 이력을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제가 아는데 세차장 뭐 정보를 하겠다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카풀 같은 것도 있고. 네. 다 앱 서비스인가요? 이제 앱을 중심으로 앱 서비스라기보다 뒤에 이제 서비스가 있고 이제 앱이 앞으로 이제 이용자들하고는 앱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O2O라는 거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해줘. 오토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아니면 오프라인 투 온라인? 네, 하여튼 그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되는 온라인을 겁니까? 갖다가 연결해 주는 거. 옛날에는 뭐 LBS 뭐 위치 기반 서비스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로컬하고 온라인을 이제 연결하는 걸로 해서 O2O 비즈니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재밌네요. 아까 그 공공 데이터 있었습니까? 네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있는 분들도 누구든지 뭐 서울시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다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좀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일단 공공 데이터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번 정부의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뭐 이제 사업 중에 큰 하나고요. 정부 3.0을 지향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는 일단 오픈을 한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data.go.kr이라는 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data.go.kr이요? 네. 그 사이트에 가면은 어떤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만일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 네. 일단 그 사이트에서 그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해당 관공서의 웹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해당 네. 주무부처예요? 네, 데이터 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으면 그 공개 요청을 갖다가 리뷰를 해서 일단 공개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밀고 있어서 계속 개방되는 데이터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지금 어차피 모든 주장도 그런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한다고 해서 뭔가 피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돈 내고 그런 건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해보니까 그 API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업자들이 쉽게 공공 데이터 쉽게 액세스하고 쉽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게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엄청나게 복잡합니까?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이제 바람직한 방향 그런 식으로 API 해서 쉽게 쓰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해서 이게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다 준비가 될 때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조건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개방해라. 그래서 데이터 중에 보면 그냥 아래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너무하다. 아래 한글 파일. 뭐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래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 그거라도 올라와 있는 게 어디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아래 한글 엑셀로 주지 왜 아래 한글? 그러니까 아래 한글 파일이야 뭐 쉽게 긁어서 그냥 엑셀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점점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바꿔 나갈 거예요. 자, 우리 뭐 돈 버는 거 관심 있거든요. 사실 뭐 아래 별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지금 보신 것 중에 돈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표님 보신 것 중에 그 이런 공공 데이터 이용해서 뭐 대박을 친 아니면 요새 돈 잘 벌고 있는 뭐 서비스 하나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어떤 거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 회사 이런 걸로 재미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데가 뭐 서울의 데이트 코스. 데이트 코스? 예, 데이트 코스 앱도 지금 있고 또는 어떤 데가 있냐면. 왜 한숨을 쉬어? 잘 안 나는? 뭐 저도 이제 데이트를 안 해봐서 모르고 쓸 일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밌는 거는 그 화장품의 성분을 갖다가 성분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주는 그런 앱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공공 데이터입니까? 아까 그 친구도 일부를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 위에 자기가 부족한 거는 메꿔서 뭐 물론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가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병원 정보 같은 것도 있고요. 병원 정보 하는 데도 있고 기상 정보 하는 데도 있고. 물론 기상 정보는 공공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만 갖고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고 또 전문 그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회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상 정보에 대해서는 좀 또 이야기도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그런 기상 정보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데이터를 놓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봤을 때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고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뭔가 이 데이터 좀 GO.KR 여기 들어가서 뭔가 뭐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뭐 좋은 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은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근데 지금 아직은 약간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는 한데 검색 기능이 잘 안 되는 검색 기능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건 점점 바뀌어 나갈 거예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꿔 나가는 걸로 얘기가 들었고 계속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다시 이제 모두의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근데 아까 공동대표라고 하셨는데 대표가 이제 또 한 분 이제 동업자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있습니다. 만나셨어요? 이게 보통 동업은 잘 안 하는데. 모두의 회사는 아니죠? 우리의 회사. 중간에 이제 그 저희 이제 파트너도 이제 공동대표도 그 당시 제가 할 때 주차장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는 친구가 있어요. 뭐 저희도 이제 주차장 앱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아는 친구가 그럼 한번 만나봐라 서로.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하자. 뭐 서로 이제 보완도 되고 그래서.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세요? 역할 분담요? 딱 나누신 게 서로 있나요? 다 아니면? 해요. 아니 그냥 서로 나눌까 그러다가 뭐 하다 보니까 나눠지지도 않고 잘 아직은 지금은 다 뛰어야 하니까. 근데 이제 공동대표를 하면은 좋은 거는 대표가 동시에 여러 곳에 필요할 경우가 가끔 생겨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서로 이제 나누어서 간다든지. 그리고 뭐 사람 만날 때도 역시 대표 달고 만나는 거랑 안 달고 만나는 거랑 역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또 공동대표라고 해놓으니까 이것도 좋아요. 대표다 보면은 결정권이 있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대표가 이거다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럼 또 막상 만나면은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뭔가 결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공동대표니까 나 혼자 결정 못한다. 좋은 거는 바로 결정하고. 뭐 그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대표랑 한번 이야기를 맞추고 답변 주겠다. 그럴 수도. 호흡은 잘 맞으세요? 네, 잘 맞습니다. 의견 잘 안 싸워요? 적은 잘 안 싸워요? 싸우죠. 뭐 안 싸운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싸우는 게 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싸운다 그래서 사업이 흐트러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는 뭐 아니고 서로 좋자고 뭐 싸운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서로 좋아지자고 하는 거고 서로 보는 각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같이 의논을 그러니까 뭐 고피디님도 사업을 해보셨겠지만 되게 혼자서 결정을 내려 할 때 야 이건 내가 내리는 게 올바른 결정일까 참 고민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라든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거 좋은데 매일 싸우면 지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싸우죠. 나 매일 싸웠어. 뭐 경험이 있으시네. 그렇게 싸우고 그러진 않죠.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건 그렇지만은 항상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공유경제 저번에도 조상구 대표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2000년도, 99년도에 닷컴 버블, 닷컴. 네. 뭐 닷컴 하면 다 뜬다. 네. 다 돈 번다 해가지고 다 닷컴 했잖아요. 네. 요즘 보면 뭐 우버도 그렇고 네. 에어비앤비도 하니까 뭔가 야 이거 공유경제가 이제는 뭔가 이게 새로운 저거 아니야? 해가지고 뭐 다들 뭐 여기에 네. 뭔가 촉각을 고드세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또 하나의 그냥 버블처럼 네. 유행처럼 반짝하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공유경제가 뭔가 이게 진짜로 큰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떻게 보세요? 공유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건데 사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과거의 형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솔직히 외국에 유학 갈 필요 없을 정도로 수업도 다 여기서 들을 수 있고 사실 대학도 안 가도 수업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돈 안 내고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세상이 진짜 축소되는 느낌 그리고 정보의 유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떤 소비 패턴도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들 물건 뭐 사실 때 검색 한번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냥 뭐 가게 가서 좋다는 거 뭐 사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검색을 하고 결정하실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는 과연 이건 내가 사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공유경제라는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사람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공유라고 표현을 하니까 나누어 쓴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착한 이라고 그렇죠. 네, 착한 애라고 나눠 쓰고 그런 생각만 하는데 뭐 물론 나누어 쓰는 것이 기반이 되어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공유경제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중고를 나눠 쓴다, 내 걸 나눠 쓴다 그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는 것에 대한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나만 쓰거나 안 쓰거나의 문제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것을 뭔가 되팔거나 아니면 잠깐 빌려줘서 내가 돈을 받거나 뭔가 내가 그걸로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눈다는 것도 아까처럼 뭐 이렇게 렌트나 리스라는 컨셉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진보된 컨셉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물건뿐만 아니라 뭐 지식 지금 뭐 지식 공유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고 특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컨텐츠 같은 거는 점점 라이트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요. 혹시 이 모두의 주차장이 투자를 받았나요? 아직은 큰 투자는 뭐 엔젤 투자는 받았고요. 아직 뭐 큰 투자는 지금 뭐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신이 지금 투자를 하면 이게 얼마 지나면 큰 수익이 돼서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내세우시는 그 비전이랄까 투자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투자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여기다가 돈을 내면은 얼마나 큰 돈을 벌어서 나한테 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건 좀 투자라고 저는 솔직히 투자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방법은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런 거지. 사업에 투자라는 거는 그런 투자는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튀겨서 이게 하는 거는 뭐 물론 뭐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 그게 뭐 전통적인 투자에 대한 이해였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투자는 이 비즈니스를 같이 키우는 돈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가 투자자인 거지. 그 뭐 돈만 넣고 그걸로 내 역할을 다 했다. 나는 나오는 돈만 이익만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해도 투자가 쉽지 않겠다.
아, 너무 하시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좀더 배고파야겠다. 현재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상생하는 상생하는 지금 경제 지금 상생하는 지금 어떤 투자자? 아니. 놀래가지고 지금 많이 수익이 없다니까. 아니 자기 본인 사업에 애정을 갖는 투자자를 좀 찾는 것 같은데 투자자랄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정을 갖는다기보다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투자만 갖고 하시되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애정을 갖는 것도 솔직히 생각하기 나름에 그만큼 뭐 경영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뭐 그만큼 저희도 리스크를 갖는 거고 일단 이거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솔직히 돈만보다는 그런 역량도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더 좋죠. 아 그럼 좋지만 일단 돈이 필요한데 돈 받아야죠. 그쵸? 일단. 네, 뭐 그렇죠. 따져요. 뭘 이것저것 따져. 그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신 건가요? 그럼?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못 받기 힘들어요. 엔젤 투자는 그런 거고요. 엔젤 투자는 어느 정도나 받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아주 초창기에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 조상구 대표님 나오셨을 때는 에어비앤비라는 아주 커다란 이제 글로벌 성공한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지금 모두의 주차장. 그 주차장 쪽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돈 많이 벌고 있는 그런 회사 있습니까? 성공한 회사? 뭐 성공한 회사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최초가 되셔야 아니,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좀 측정하기가 힘들고요. 일단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갖고요? 예. 미국에서요? 어디서요? 뭐 미국, 그러니까 지금 이 주차장은 전 세계 다 있어요. 이 서비스가 차가 있는 나라에는 주차 문제가 있나요? 있다는 나라에는 이제 유럽엔 있고요.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고 각 유럽 뭐 독일 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데 다 지금 왜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로컬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세그멘테이션이 다 되어 있어요. 정보만 취급하는데 모바일 결제만 하는데 공공기관만 하는데 어떤 센서 기능만 하는데 운영만 하는데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국내의 경우는 아직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은 뭐 펀딩 받고 투자 받고 그렇게 크게 하는 데가 있고요. 역시 미국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도 뭐 거기도 서로 난립해서 누가 리딩을 할 거냐가 조만간에 아직까지는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글로벌한 여기는 이제 아직 그 글로벌한 아주 뭐 아니면 로컬에서 엄청 크게 부각되어서 없는 거네요. 여기는 아직. 에어비앤비는 글로벌이 가능한 좀 약간 그렇죠. 그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상 글로벌이 굉장히 가능한 형태고 주차장의 경우는 굉장히 로컬하고 연속돼 있고 뭐 관광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방에 맡겨서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죠. 그 공유 경제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아이템을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미 차로 이제 공유 경제 사업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좀 이렇게 도난의 리스크가 클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아니요. 그러니까 도난의 리스크. 그러니까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빌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차장 사업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큰 리스크였었나요? 일단 그런 그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크고요. 근데 저희는 좀 약간 순진하게 접근을 하는 게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을 막으려고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돈도 못 버는데 그거 막겠다고 거기다 투자하느니 오히려 딴 데 투자해서 한 10% 정도가 아마 그러니까 저도 이 뭐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첫 번째 신뢰 기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에어비앤비인 경우도 게스트가 와서 비어 있는 집에 물건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를 뭐 할 수도 있고 또는 호스트한테 바가지 쓰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 리스크를 안고 그래도 하는 것이 맞느냐 할 때 그래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냥 사업상 로스로 카운트를 하는 거고 그런 뭐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뭐 파손에 대한 문제는 역시 또 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 경제는 굉장히 신뢰를 확보를 하는 그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에어비앤비인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로그인 어카운트를 쓰고 저희도 이제 소셜 그 기능이 들어가고 그래서 소셜 기능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시키죠. 그 간접적인 이제 필터링 기능이죠.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그 정부에서 나서서 뭐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고 무슨 뭐 증명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확실함을 증명하는 거를 굉장히 딱딱하게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거를 루즈하게 접근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거든요. 네. 소셜 네트워크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그 규칙을 지킬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없을 때에 비하면 높아지는 거고 없을 때도 한 90%는 아마 규칙을 지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그만큼 시민의식이 낮은 나라도 절대 아니고요. 어렸을 때 교육을 굉장히 잘 받는 나라인데 얼마 전에 뭐 어디 페이스북에 동영상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규칙을 안 지키는 이유는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 만들어져서 규칙을 안 지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주체한 문제가 하나고요. 쉽게 말하면 줄 서는 것도 줄을 잘 쓸 수 있게 공정하게 줄을 쓰는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을 안 쓰고 막 엉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지킬 수 있게만 만들어져 있으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시민의식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국은 오히려 시민의식이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그 여기 지금 결국 저는 이게 우리 내비게이션도 있잖아요. 네네. 뭐 팅크에도 있고 뭐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맵 있잖아요. 맵 지도. 네. 지도 정보가 얼마나 알차냐에 따라서 승부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그렇죠. 이것도 결국 이제 얼마나 이제 주차장의 그 정보가 그렇죠. 그 많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거를 내비게이션 업체처럼 내비게이션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그 지도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돈과 인력을 써가지고 전국에 다 측정을 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뭐 투자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뭐 아까 이상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하이 스탠더드로 투자자를 찾고 있으면 돈도 별로 없는데 이거 전국에 있는 이거 어떤 이게 주차 정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 지금 그 모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 방법이 뭐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모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건 저기 굉장히 이렇게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 굉장히 열심히 모아야죠. 뭐야? 직접 발로 뜨셨나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주차장 뭐 저기 보면은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클라우드 소싱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저기 개인들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 주차장을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페이버를 줍니까? 지금은 페이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런 거 올릴 때 그거 갖고 안 되고요. 그거 올릴 때 뭔가 사람들한테 여기 할 때 뭔가 게임 같은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어떤 사람이 자기 뭔가 여기 내가 이거 발견했어요. 그걸 여기다 딱 올렸어 하면 네. 내가 꼭 인형놀이 하듯이요. 내가 한 거죠. 네. 내가 여기에 알려준 주차인 거예요. 네네, 맞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배지라든지 포스케어처럼 뭔가 그런 식의 뭔가 그 감성적인 네네. 것을 좀 넣으면 좋겠어요. 네네. 너무 기술적으로만 하지 말고요. 맞아요. 예, 그런 염려가 돼서 내가 좀. 예, 저희 그거 맞고요. 합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해. 그것이 맞긴 한데요. 네.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나왔던 앱이 있었어요. 예. 근데 주차장 쪽에요? 예, 저희 이제 경쟁사로 처음에 이런 앱이 나왔네 그러고 야 얘네들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저희도 이제 그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이걸 네.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네. 잘 이렇게 녹여 들어가는 거랑 지금 그 당시만 해도 그건 너무 바쁘다.
그거 하는 일단 이거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 기능을 아주 뒤쪽으로 네. 계획상에 로드맵상에 빼놨는데 네. 딱 나왔어요. 그래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모니터링 했는데 요즘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데이터 업데이트라는 이제 그게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군데에서 해봐서 안 됐으니까 뭐 좀 기다려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그 보면서 세차하시는 분들 1인 세차 많이 하잖아요. 네. 세차에 되게 관심 많네. 아니 세차하는 분들이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객을 모을 겸해서 뭐가 됐든 연계해서 자기들이 올리게 되면 그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세차하시는 분들 지역별로. 네, 동기부여가 되네 진짜 세차.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기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뭔가 연계가 되면 네. 네, 모두의 세차원 빨리 만들어. 모두의 세차원. 그 얘기도 굉장히 뭐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맞아요. 그 세차 뭐 정비 뭐 여러 가지로 연계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앱에 일단 컬러가 좀 희석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확보하게 주차장 앱이라는 인지도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뭐 물론 많은 얘기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세차장 앱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예, 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면 또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또 앱을 이렇게 연동시키면 뭐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고 아주 적은 돈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에만 포커스. 특히 그리고 저희가 할 수 뭐 하고 있는 공유하고 주차장 정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누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데이터에 포커스 맞추고 그 지금 앱 간의 연동이란 말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공유 경제나 뭐 이런 서비스 하는 데들이 다들 영세야 작은 데들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타트업들끼리 뭔가 그 데이터를 네. 아까 뭐 예를 들어 모두의 세차장에 나왔다. 주차장이랑 같이 이게 뭔가 회사는 합치지 않더라도 네. 이 앱을 쓴 사람이 이 앱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네. 상호 뭔가 이렇게 로그인이 같이 된다든지 정보가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앱이 서로 다른데 네. 내가 서로 이 앱에 한 앱에만 가입하면 네. 이 앱들도 막 쓸 수 있게 뭔가 쉽게 네.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내가 잘 몰라서. 가능하죠. 그래요? 네. 뭐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유저 로그인은 뭐 페이스북 쓴다든지 뭐 카카오를 쓴다든지 뭐 그런데 얹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앱 간에 뭐 링크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뭐 그런 기술들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다들 만들어놨고 뭐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정말 내비게이션 회사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떤 그런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 좀 더 밀접하게 뭔가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이제 되어 있고요. 저희 저기 주차장 하면은 이제 주차장에서 딱 치면은 상세 정보가 뜨면서 거기 길 안내 메뉴가 있어요. 길 안내를 딱 치면은 국내 나와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쭉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된 내비게이션으로 저 주차장 정보가 날아가면서 내비게이션 딱 길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동하고 있고 뭐 김기사에 들어가시면은 주변 주차장 검색을 하면은 저희 주차장 정보가 노출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뭐 각자 질문하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제. 네,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일단은 이 서비스의 가장 특징이 주차장을 이제 내가 안 쓰는 주차장을 공유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앱을 들어가서 보니까 공유 주차장이 등록이 이제 되어는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소비자들 중에 이용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이제 생각하시기에 외국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유 주차장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공유하는 비율이요? 공유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그렇게 많지는 한 1000개 정도 주차면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공유가 항상 그 천면이 그 노출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그쵸. 그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고 요일대에 따라서 달라요. 쉽게 말하면은 저희 이제 주차장 공유를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사실 서울시라든지 그래서도 주차장 나누어 쓰기 공유하기 해서 굉장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데 그 경우는 뭐냐면은 몇 시부터 몇 시는 공유를 한다고 해서 딱 이렇게 한번 협약을 하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면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갖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공유를 하려고 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무조건 물론 내가 안 쓰니까 공유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이게 부담이 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뭐 공유를 한다 그러면 학교에 늦은 시간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인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휴가라든지 병이 아파서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약속을 딱 해놓으면은 차를 옮겨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줬었는데 저희의 앱은 이제 공유 설정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해 놓듯이 실시간으로 룰을 여러 개를 쭉 설정해서 월요일에는 몇 시부터 그러니까 요일별로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예 그냥 공유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면은 지금 공유되어 있던 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에만 공유하시는 분 아니면 주중에 항상 공유하시는 분 그렇게 쭉 해서 어떤 뭐 이용자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시범으로 하다시피 포인트 갖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직 프로모션 약하게 하고 있는데 곧 될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결제가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홍보도 하는데 의외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거의 매일 쓰시는 분 있고 이거... 포인트를 다 쓰셔서 저희한테 포인트 좀 더 주실 수 없냐는 분도 계시고 근데 모델 주차장 사용자 연령층이 성비하고 주로 어떤 성비의 어느 연령대가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다운로드 하시는 비율을 저희들을 모니터링 하면은요. 제일 많이가 30대 남성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의외로 그래요? 잘 쓴다는 분들은 또 여자분들이 또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 중에서 운전 많이 하시고 또는 초보이신 분들 그런 분들 남성이신 분은 오히려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동네 갔을 때 그럴 때 있고 보면은 이용자들도 보면은 주말에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동네보다는 모르는 동네 갔을 경우에 많이 씁니다. 저는 이거 앱을 다운받고 딱 이거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주차비가 전부 5,000원, 6,000원이요 한 시간에. 와. 그러니까 시내 나갔다 몇 시간만 주차하면 근데 그 틈 사이를 두고 주차가 무료로 되는 커피숍들이 틈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글로 가잖아. 뭐 2,000원짜리 어쩌다 한 번씩 있고 그러면 정말 무료만 모아놓은 어플도 있던데요. 무료 주차. 네, 무료만 모아놓은 어플이 있고요. 뭐 마찬가지 여러 가지 주차 어플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다 하려고 그러고 있고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아직 종일 주차 정보를 아직 노출을 안 시키고 있는데 종일 주차 정보를 보면은 생각보다 싼데 그러니까 하는 주차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앱을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 특히 이제 주말이나 보통들 보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들 많이 쓰시는데 보면은 공공기관은 주차장 개방된 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만 갖고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분명히 여기 무료 개방이 7시부터 딱 그러니까 저도 마침 보니까 7시 거의 그 시간에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식당에서 이제 발레 파킹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이런 주차 금지 딱 찜을 하는 자기들이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 열고 아저씨 여기 무료로 할 수 있는 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 내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냥 공용 주차장인데요. 그랬더니 구청에 한번 물어볼까요? 바로 그러면 주차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정보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얼마든지 자기가 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무료로 풀리기 직전에 가서 주차해서 기다렸다가 나와도 되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버스 앱처럼 우리 생활에 완전히 녹아버리면 되게 커다란 뭐 이렇게 기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이것이 생활에 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생활에 것도 없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 패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항상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말에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는 그 동네에서만 주차하시는 분들 계시고 좀 다양한 패턴을 많이 보고.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보시죠. 네 질문. 네. 네네. 그 제가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주차라고 쳐봤는데요. 네. 1위에 모두 컴퍼니에 모두의 주차장이 있고. 감사합니다. 근데 다운로드 수가 5만 정도로 나오고 5만 넘은 걸로 나와 있죠. 예. 예. 2위가 게임인데 500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 제가 이름이 뭐예요? 게임 이름이 뭔데요? 그 주차장에 게임도 무슨? 예, 카파킹 3D라는 게임인데. 그래서 게임인 줄 알고 한다는 경우가. 예, 500만이고 3위도 카파킹 게임 3D인데 이것도 100만으로 돼 있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위도 지하 주차장 이렇게 되는데 50만으로 돼 있는데 왜 5만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게 무슨 어떤 영업을 하신 건지 이게 구글 플레이 들어갔을 때. 그거는 저도 사실 몰라요. 그 구글의 그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운로드 수만 갖고 그 순위를 매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안에 보면은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앱의 설명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노하우도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저들의 평가라든지 유저가 어떤 기간 동안에 다운로드하는 률, 뭐 얼만큼 최근이라든지 뭐 지속성, 최근 그리고 얼만큼 반복해서 그 앱을 다시 쓰고 있느냐 그런 거, 얼만큼 유저들의 활용도,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팩터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실제적으로 그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검색처럼 이용자가 아마 찾는 게 이거일 거라고 계속, 쉽게 말하면은 그 질문하신 분께서 깔고 있는 앱에 게임이 별로 많이 없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맞춤별로. 제 폰에도 좀 다르게 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구글의 그 검색 알고리즘은 잘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되는 걸로 알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 아까 그 일단 앱을 만들어도 홍보하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알아야지 다운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구글 플레이에 탑재되게 하는 노하우 이런 거 잠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왜냐면 오늘 이제 와서 듣다 보니까 야 모두의 주차장 비슷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들었는데, 그랬을 때 뭐 구글 플레이나 이런데 노출되게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작업이라기보다요, 내 앱이 왜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앱이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면은 왜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뭐 구글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동영상 같은 것도 구글 기반으로 만들어야, 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어떻게 해서 금주의 추천 앱으로 선택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뭐 다운로드 수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앱이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될 때 그때 좀 다운로드 수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마케팅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은 일단 노출이 되고 이 앱이 정말 좋다 그러면은 바이럴이 발생해서 다운로드가 늘어나는. 너무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글하고 특정한 관계가 있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늦게 참석을 했는데 혹시 이 질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초기 투자 비용이나 이 앱 개발을 할 때 보통 이제 얼마의 투자 비용이 보통 이제 드는지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좀 알고 싶습니다. 앱 개발 자체요? 앱 개발 자체는 그 회사마다 그 비용은 다를 것 같아요.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앱의 스코프에 맞춰서 그 비용이 왔다 갔다 하지, 그거를 지금 이거를 만드는 데는 얼마 든다 딱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때요? 요즘 이제 그 앱 만드는 옛날 2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앱을 만드는 서비스 앱을 만드는 그 비용이랄까 기간 같은 것이 좀 단축이 되거나 낮아졌습니까? 어때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많이 편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또 경쟁도 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일단 좋은 거는 핸드폰, 그 스마트폰 자체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일단 좋은 점이고, 또 이런 그 API, 뭐 저희도 이제 네이버 API를 썼지만은 API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또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개발 툴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도 대략 한 여기 있는 분들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모델 주차장처럼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뭔가 앱으로 구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비용 예상이면 될 것 같습니까? 대략 뭐 그냥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면 그냥 감으로 그냥. 복잡한 것이 아니라면 글쎄요. 저희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몇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몇천이라는 게 얼마? 9천하고 2천원 되게 다르거든요. 2천과 9천원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개발 기간인 것 같아요. 얼마큼 복잡하고 얼마큼 간단하게 만든. 근데 그 앱을 갖다가 만들기 전에 사실 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맞는가를 먼저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요즘 이제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린 스타트업, 린 어프로치고 MVP,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MVP를 만드는 거는 사실 꼭 앱을 최소 기능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뭐 쉽게 말하면은 구글 지도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작은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시장의 반응을 본다 이거죠. 그렇죠. 카페 활동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요즘 뭐 린 스타트업, 뭐 그로스 해킹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데 뭐 큰 예로 들면은 뭐 그룹폰 같은 경우도 쿠폰을 팔기 전에 진짜 쿠폰이 먹혀들까부터 이제 쿠폰 비즈니스가 과연 될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한 거고, 또 뭐 요즘 이런 뭐 중고차, 그러니까 차량 이렇게 수리하는 견적을 받아주는 업체도 앞에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지 뒤에서는 다 수작업으로 했었거든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내 비즈니스 모델이 먹혀들 것인가를 작게라도 검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앱을 만드는 거지. 그거를 검증하기 전에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검증할 때는 어떤 커뮤니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액티비티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오프라인 액티비티. 뭐 쉽게 말하면 그 배터리 충전 공유를 하는 그 회사도 홍대 앞에서 좌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좌판해서 배터리 진짜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그래서 말 되네. 그거 이제 테스트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것이 이 능사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로직 자체가 진짜로 검증이 되는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완벽한 앱이 됐든 아니면 웹이 됐든 개발하느라 시간을 엄청나게 쏟고 돈도 많이 들이고 네. 예, 자기 스스로 자꾸 부족한 점을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해나가는데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 만들어 놓고 막상 뛰었는데 안 되면 되는 경우가 되게 거의 없죠. 네, 네, 거의 힘들죠. 네. 근데 뛰어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그러는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 네. 네. 여기. 여기. 그 아까 그 홍보적인 측면에서 뭐 기자분들한테 구매에 맞춰서 이제 잘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뭐 추천 앱에 선정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셨는데 그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앱이 확산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요인요. 일단은 운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운이 좋았는데 제가 마침 그 버즈워드라 그러죠. 이런 핫한 토픽, 뭐 예를 들어서 공유 경제라든지 공공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네. 네. 또는 뭐 스타트업 뭐 하면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스타트업 위켄드라든지 뭐 그런 몇 개 좀 트렌드를 잘 탄 것 같아요. 그런 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거를 뭐 반드시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때 어떤 이런 미디어들이 좋아하는 주제, 네, 그리고 뭐 공익성, 뭐 주차장 정보라는 게 약간의 사회적인 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들도 많이들 받으셨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키워드로 작동한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요. 요새 뭐 저 연결해서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지금 공익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공익적인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어떤 공익적인 포인트를 뭔가 잘 표현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보십니까? 그것에 자기의 사업의 밸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뭐 약간 좀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주차장 이걸 하면서 이걸 그 모든 주차장을 공익적인 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공익적인 면을 저는 굉장히 고려를 했어요.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나라 주차장 이런 규칙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이 좀 일단 되게 답답했어요. 저는.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라고 좀 말하기는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봤었고, 개선에 대한 좀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국인 경우는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를 민간 업체에서 접근을 해서 촉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꼭 그에 저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 지놈 프로젝트 뭐 큰 예를 들면 지놈 프로젝트가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10년, 20년 그 NIH 내 그 R&D 기금에 들어가니까 보다 못한 답답한 사람이 벤처 투자 받아서 회사를 세워서 그 기술을 갖다가 그래서 사람의 지놈 해석을 엄청나게 빨리 했거든요. 그냥 컴퓨터 갖다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당겼던 케이스도 있고, 그것 때문에 NIH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인간 휴먼 지놈을 해석하는데 다 지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도 왔었고, 또 뭐 요즘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에 대한 이게 지진부진하니까 딱 나서서 이게 전기차야 하고 딱 이제 케이스를 보여주고, 또 나사에서 하고 있는 스페이스까지도 민간 업체 스페이스X 같은 데서 해서 오히려 나사는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듯이 어느 정도 민간 기업이 나서서 어느 정도 바탕이 됐으면은 더 빠르게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뭐 견인도 얘기했지만 국내인 경우는 견인 업체들이 다 그 관공서가 컨트롤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견인을 갖다가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민간인 사업으로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약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사업 방향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건 무시할 수 없지만 기마이면 밸류를 어떤 어떤 사회에 반응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포커를 맞죠.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공공 서비스, 퍼블릭, 그 공공이 해야 될 정부에 될 서비스가 점점 민간이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또 질문. 네. 네, 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들이 약간 간과하는 게 자기가 개발한 게 최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최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개발하게 되면 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사업의 성공은 그 시장과 수요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서야 되고 수요, 고객들이 그거를 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물론 미디어에 계셨지만 이것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개발과 이거를 이제 상품화 시켰을 때 하고 아니면 사업성과 수요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떤 관점을 보고 시작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앱을 만들어서 또는 서비스 만들어서 짠 하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많은 꿈들을 갖고 시작은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사람을 갖다가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새로운 방법에 적응해 퀀텀 점프 해가지고 이 방법을 딱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습관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실 뭔가를 하는데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쉽게 우리 서비스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조금씩 인식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점프로 해서 뭐 혁신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 그렇지만은 사람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저는 특히 오프라인하고 연계된 것들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이용자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왜 이러냐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말했던 젖어든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 문화에 젖어들어야지만이 자연적으로 그것이 수요도 생기고 이제 그걸 통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지금 그걸 젖어들기에는 시점이 약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업성은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만약에 그런 거를 서포트한다면 서울시랑 그걸 같이 영위하는 사업 영위하는 그런 거로 가는 것이 좀 더 빨리 가고 저도 지금 이분 지금 의견에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공무원들 들여가 또 채용해서 할 거를 여기다 위탁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돈은 어디서든지 벌면 되는 건데 민간에서 돈을 받든 정부에서 받든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유경제 지금 또 시장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MOU만 맺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형님 하면서 그래가지고 뭔가 그거를 좀 이렇게 그 퍼블릭 서비스 일부분을 여기가 대체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그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면. 수요도 나눠야 되잖아. 서울시와 민간을 같이 나눠야 되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빠르고 홍보도 빨라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자 같은 건데 민자는 어떤 민간이 돈을 내 가지고 정부의 자산과 민간의 돈이 합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영위해서 나눠 갖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 이제 현물 투자로
현물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뭔가 그래서 뭔가 그럴 것들.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주차 공유 사업, 그 구청들하고 맺고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건 비슷한 형태예요. 저희들이 다 그 구청에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일단 연동을 시키고 있고. 근데 그러실 때 구청장이나 구청에 그 이렇게 뭐 주차 관련하는 국장이라든지 과장하고 친하십니까? 식사도 자주 하세요? 식사 같은 거 자주 하세요? 뭐 잘 안 하시죠? 성격상은 안 할 것 같아요. 성격상 잘 못하죠 그런 거 잘.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고PD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서울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식사를 해야 하고. 저 말은만요. 막 그게 너무 그게 아니라 너무 비율리가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요. 꼭 이렇게 술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대화를 하면서요. 하다 보면 그분들은 돈을 그렇죠. 어떻게 명분 있게 써야 되는지 잘 알거든요. 그 과장급만 되더라도. 그런 것을 힌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그럼요. 굉장히 많이 그런 이렇게 어떤 뭐 주차 문제라든지 사업적인 면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 많이 하고요. 뭐 안 할 리가 없죠. 굉장히 많이 하고 서울시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만 하지 말고 돈을 받아야 할 텐데. 코파운드로 합류하시려니까.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자체 사업만 하시나요? 아니면 정부 과제들을 하면서 현금도 창출을 하면서 가시나요? 정부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이제 하시려고요. 정부 과제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여기도 이제 공유경제 하려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시대 흐름이랑도 맞으니까 그것을 민간에서만 돈을 투자를 받고 민간에서 돈을 다 벌생하지 말고 공유경제 하려는 분들은 지금 강 대표님처럼 뭔가 정부 쪽이나 그런 쪽이랑 뭔가 잘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을 잘 모델을 만들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정부에서 굉장히 R&D도 많고요. 뭐 이런 뭐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 지원 사업을 잘 아시고 그거를 취사 선택을 하셔서 사업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거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 다음 주는요. 화장품만 50억대 수출하고 있는 JMP 인터내셔널의 심재성 CEO님. 네. 여기 이제 화장품을 주실 것 같아요, 경품으로. 네. 그 다음에 27일 날에는 행거 전문 기업. 네. 집에 행거 없으신 분들, 뭐, 행거를 뭔가 디자인적으로, 여기가 행거만 몇십 년 한 기업이에요. 행거 수출 많이 하거든요. 행거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인데 우리 집에 행거를 좀 바꿔야겠다 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경품으로 행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기 MC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요. 여러분 MC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끝나고 나서 스탠드 파티 때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페이스북에 저 메시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신 오늘 참 협찬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집 니트커피라고요. 권선희 대표님께서 매주 더치커피를 협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더치커피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방에 따르지 말고요. 10분의 1만 따르시면 물을 따라야 돼요. 10분의 9를 물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다 하면 안 되고요. 지나니까. 또 이제 보네르땅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케이크, 당근 케이크 맛있으니까 이따가 드세요. 네. 자 오늘 수고하신 세 분의 MC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여튼 뭐 중견기업 CEO들하고의 진솔한 만남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중견도 아니고 이게 전문기업이에요. 전문기업. 쏘리 전문기업.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그저께 많이 나눈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한테 저희 앱에 대해서 또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뭐 주차 문제를 어떻게든 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서비스 또 좋은 걸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CEO도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관점 한두 개씩 얻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거 1년을 하면서 제 자신은 되게 많이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너무 루즈했구나. 나도 돈 좀 더 벌어야겠다. 악착같이 벌어야겠다. 뭔가 지금 하여튼
되게 많은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좀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이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매주 이렇게 컬러가 다른 분들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어떤 좋은 점도 한두 개씩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지금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직장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시겠지만 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 웃고 즐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점 하나씩만 여러분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